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네요. 자, 이기쁨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자, 이 질문하면 또 질문을 주시는 기쁨님. 보통 이분은 좋은 질문보다는 좀 어두운 질문을 많이 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어두운 질문을 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주신 이 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잠깐 보내주세요. 제목, 시골 텃세의 끝은 마을의 공멸입니다. 많은 시골에 계신 분들이 시골 인구 줄어든다고 걱정하십니다. 시골 마을에는 젊은 층은 감소하고 노년층은 증가하니 시골 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마을이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에 고민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농, 기어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도 늘어나 시골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마을에 이주해 오신 분들에게 텃세 부리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마을 발전 기금 내라, 행사에 꼭 참석해라고 강요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장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들의 자녀가 대도시로 이주했을 때 그 동네에서 텃세 부린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을까요? 이런 텃세가 지속되면 시골 마을의 소멸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농에서 시골에서 새 삶을 살고 싶은 분들에게 실망감이 쌓인다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더욱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와 경험한 환경이 다르지라도 어떻게 새 이웃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마을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마을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나보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골 텃세 부리지 말라는 거네요. 부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부리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분들이 안 부릴까요? 안 부릴까? 근데 시골 텃세 문제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뭐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텃세의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텃세의 원인은 기농이보다는 실제 거주하신 분들한테 거주하는 분들에게 원인이 많죠. 예. 물론 기농하는 사람도 원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원인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근데 대부분의 원인은 실제 저기 살고 계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한테 원인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이거는 뭐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원인이 어떤 게 이제 있는지 뭐 하나씩 제가 얘기할 텐데 일단은 뭐 많은 기농인들이 그렇잖아요. 기농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어떤 뭐 농사나 내 사생활에 뭔가 간섭과 개입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기농인의 대부분은 도시 사람들 아닙니까? 도시에서 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짐 싸들고 왔단 말이에요. 도시에 살아보신 분들 알잖아.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고 싶은 거잖아. 근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고 와도 자꾸 간섭하고 사사건건 개입하고 월권 행위하고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농사 짓는 거 개입하고 뭐 땅 개입 뭐 도로도 얘기하고 뭐 심는 것도 뭐 간섭하고 뭐 밑도 끝도 없죠. 밑도 끝도. 뭐 간섭과 갑질은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도 뭐 굉장한 스트레스와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얘기가 자꾸 이제 전파를 타고 뭐 유튜브나 아니면 공중파 방송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기농을 마음먹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좀 생각을 꺼리게 되죠. 아니면 기농을 접는다든가.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농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농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한 2년, 3년 준비해야 됩니다. 한두 달 가지고 안 됩니다. 왜냐? 일단 기농한다고 해서 뭐 집만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농 기여를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여지껏 해본 게 아니라 전혀 안 해본 이로 완전 업종을 바꿔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게 하루아침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농하기 전에 뭐 집을 짓는 거나 아니면 농사 짓는 교육이나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와야 되잖아. 기농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면 거진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을 두고 아니면 그 이상 시간을 두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농을 하신 분들이 다시 돌아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맞잖아요. 아 여기 기농하다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아 여기 살려고 온 거잖아. 살려고. 작정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작정하고 온 사람들한테 자꾸 이것저것 개입하고 간섭하고 만약에 자기 뜻대로 안 따르면 어, 불이익 주고 특히 농사할 때 갑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마을 발전기금 회비 같은 거죠. 내라고 하는 거죠. 내라고 했는데 전 싫은데요. 어차피 제가 마을 사람도 아니고 이거 왜 내는 겁니까? 제 땅에 제가 농사 짓겠다는데 앞으로 저한테 이런 거 제시하지 마시죠.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농수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농사 지을 때 물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 많이 들어가니까 저씨 같은데 물 땡겨 써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 쓰게 막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물 나올 곳이 없잖아요. 수돗물 틀어가지고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것도 이용 못하게 합니다. 아예 그냥 뭐 먹고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갑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갈등이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기동인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은 우리랑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자기들 뜻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보할 거 양보하고 절충해가지고 그래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기농인들이 그냥 마지 못해가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냥 저분들 시키는 대로 결국엔 할 수밖에 없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화를 시도해봐도 어, 단 하나도 양보를 안 하니까. 양보를 안 하는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 동네에 오래 산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다 보니까 어, 좀 더 냉정하게 대하는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좀 너무 심합니다 사실. 뭐 기동해가지고 뭐 떼돈을 벌러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농사 짓고 소박하게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소박한 꿈마저 이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봐달라고 얘기해도 안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알겠는데 그 요구 조건까지 다 맞춰드리기 힘듭니다 하면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아 그러면 이 동네 뜨건가 어, 자기들이 떠나기 싫으면 우리가 떠나게끔 해줄게. 못 맞춰주면 여기서 농사 짓고 수확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게 이 귀농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거주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가장 큰 원인과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 이거 인정하십니까? 김호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시골 지역에도 공무원 있잖아요.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이제 민원 넣으면 그 담당 공무원이 오잖아요. 오는데 이분들이 뭐 중립적으로 봐가지고 서로 양보해라 맞춰 나가면 되죠. 그거는 좀 어르신이 좀 잘못하셨네. 아니 뭐 젊은 사람이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처음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르신이 좀 넘어갑시다. 음? 좀 관용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네, 못합니다. 여러분, 저 텃세 부리는 저 어르신들, 대부분 어르신이죠. 여러분, 농촌에는 다 나이 든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 없잖아요. 환갑 정도가 아니라 가요. 7순, 8순, 9순도 있어요.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해요. 그러면 이 공무원들하고도 대화가 통할까요? 더 안 통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시골에 계신 공무원들이 누구 편입니까? 그 지역 사람들 편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 편.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동한 사람들은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음? 자기 편이 없습니다. 왜냐? 저 지자체 공무원들도 저 이 지역 유지나 이 어르신들 편을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경찰도 시골의 경찰분들도 그 어르신들 눈치를 봐요. 정말로. 지금 시골 그 경찰서 파출소장도 말이 파출소장이지 시골 가면 제복 입고 있는 이장이랑 다를 게 없어요. 왜냐 시골 같은 데 사건 사고 웬만하면 안 일어나거든요. 기껏해야 뭐 경운기하고 뭐 접촉사고 아니면 뭐 논두렁이 빠진 거 아니 술 먹다가 뭐 그 농사 짓는 어르신들끼리 뭐 이렇게 멱살잡기 한 거, 뭐 노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시비 붙은 거, 그게 다예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파이연금 했었거든요. 예, 평택에 시골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만약에 이 여기 이제 근무하는 뭐 공무원들 뭐 면사무소, 파출소 일하는 사람들도 이 어르신분들, 이 유지분들한테 잘못 보이면 이분들도 근무하기 힘들어져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좀 이런 말하면 그렇긴 한데 약간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네. 카르텔 같은 조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공무원들이 뇌물이나 이런 게 청탁 같은 게 많은 게 그런 거 다 알고 봐주는 게 왜냐하면 어르신들 또 잘 봐주면 어르신분들 잘 봐주면 그분들도 얻는 게 있어요. 공짜로 더 봐주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시골 파출소장이 저 이 지역 사람들 편에 서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곡식 같은 거 있죠. 뭐 쌀이나 특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이거 다 트렁크에 좀 싣고 가라고.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우리끼리 뭐 한두 모은 사이도 아닌데. 어? 이거 돈 주고 사면 비싼 거 알지? 앞으로 뭐 잘 봐달라는 거니까. 아이, 우리 뭐 한두 모은 사이도 다 정으로 통하는 사이지. 어? 그런 거 엄청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얻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니다 생각하거든. 알게 모르게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을걸요, 아마? 일하면서. 항상 우리 뒤봐줘서 고맙고, 앞으로 잘 부탁하네. 서로 돕고 살아야지 되지 않겠나 하면서 또, 뭐 하나 음, 농사 짓고 하면 이제, 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있으면, 아, 이거 몇 박스 가져와. 아이, 티도 안 나, 괜찮아. 어? 우리한테 신경 써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시골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시골은 이 법보다 정이 우선합니다. 진짜로. 이게 모든 그 시골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오히려 FM대로 법대로 하잖아요. 법대로 해가지고 뭐 수갑 채운다. 아니면 법대로 해서 뭐 공무집행에 넘긴다 하면 욕 엄청 먹을걸요, 아마? 팀장이나 계장한테 끌려와서 너 당신 뭐 하는 거야? 아니, 저희 민원을 방해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 뿐입니다. 하면 당신 미쳤어? 여기가 무슨 뭐 도시인 줄 알아? 만약에 저렇게 강제로 저기 법대로 해버리면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 여기서 계속 일할 생각 없는 거야? 여기 일할 생각 없으면 나가. 나가든가 아니면 다른 데 발령받든가. 근데 왜 본인이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어르신분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밑에 직원 교육 안 시키냐고. 왜 이런 수모 당하게 하냐고 하는데. YB 영어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전화 받으면 얼마나 난감한지 알아? 자네 잘 들어. 시골이라는 곳은 법보다는 정이 우선하는 곳이야. 도시랑 다르다고. 뭐 시골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까칠하게 굴고 하더라도 적당히 맞춰주면 별일 안 생겨. 적당히 맞춰주고 넘어가면 큰일 안 생기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은 거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좀 저렇게 좀 반말하고 빈정상하게 얘기해도 그냥 좀 웃으면서 대하고 적당히 넘어가. 알겠지? 괜히 일 만들어가지고 긁어부스럼 생기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많아요. 장광 이거 남 얘기하는 것 같지 않죠, 지금? 제가 지금 나름 예를 든 게 남 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죠? 아, 영원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없는 얘기 같지 않죠, 지금? 장광이. 뜨끔하죠,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들어놓고.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도 웬만하면 수갑 채우면 안 됩니다, 경찰관들. 수갑 채우면 안 돼요. 뭐, 뭔 일 발생해도 그냥 말로 해가지고 튀어고 가야 돼. 수갑 채워서 가잖아요. 나중에 난리 납니다. 소장 데리고 오라고. 소장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소장이 막 사과합니다. 아유, 어르신,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그 신입 순경이, 여기 좀 어르신들 잘 몰라가지고, 예, 도시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가 그런 건데, 제가 잘 교육시키시겠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한번 넘어가시죠. 제가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요. 여러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이번 일은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진짜로.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지? 시골에 근무하시는 경찰분들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 말이 아닌지. 수갑도 사용할 일 없어요. 수갑, 봉, 총 사용할 일 없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쓰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냥 웬만하면 대화도 해결해야 될 겁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그 시골의 투기의 정서를 싫어하는 경찰들은 일부러 시골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답답해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농하다가 이제 뭐 이 현지인들하고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 법적인 갈등이 생겨도 그 공무원들이 이제 두 팔 걷어 붙어가지고 해결해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해결해주겠다고 이제 일 벌리면 자기들한테 그 불똥이 날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매스컴에 드러나는 거예요. 매스컴에 드러나더라도 이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뭐 드러나면 드러나는 거지 뭐.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안 그래요? 장관이 그렇잖아요. 장관 있는 지역도 매스컴에 막 기농하고 있는데 문제 발생하고 법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결 안 된 이야기들 이런 게 발생하면 뭐 일반 시민들은 뭐 아 노인네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어? 저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하지. 그냥 평생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댓글 달리잖아. 그런 거 받아라도 아무런 어떤 그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 지역은 원래 그런 곳인데 뭐 너희들이 백날 유튜브 올려가지고 영상 올려도 우리는 별로 반응하지 않아. 아니 거기 어르신분들 중에 유튜브 보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안 그렇습니까? 뭐 KBS TV만 보겠죠. KBS TV만 한국인의 밥상 이런 거나 보겠죠. 그래서 이 시골 마을이 소멸하지 않으려면 좀 양보하셔야 됩니다. 양보하셔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 좀 도와줘야 됩니다. 저 어르신분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면 공무원분들이나 좀 젊은 분들이 특히 이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장님은 그래도 대화가 통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좀 못하게끔 강제를 하든가. 우리나라는 또 법이 웃긴 게 나이 많은 사람은 좀 법을 좀 많이 봐주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법이 엄하지 않습니다. 엄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많다 좀 치더라도 나쁜 짓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또 뭐 처벌받게 한다거나 좀 에피엔드로 가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봐주고 어려고 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뭐 좀 심각한 건데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잖아 물정. 아무튼 좀 시골 마을이 좀 달라져가지고 뭐 타진들도 좀 환영해주고 그리고 이제 귀농 문화도 좀 좋은 쪽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